회장님, 저 통역사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75%였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려 하고 있어요. 회장님, 저 비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3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려던 윤영준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간 믿어온 비서 이수진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하지만 계약직 여직원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회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그 종이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서가 지금 회장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분 75%를 25%라고 거짓 통역한 겁니다. 제가 문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체 저 계약직은 누구이며 어떻게 영어를 알아들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개월 전 바이오메드 본사 품질관리팀 윤지영 33살. 그녀는 3개월 전 이 회사에 사무보조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경력 단절 후 다시 시작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감사했습니다. 오전 9시 지영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품질관리팀장 박수진이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 씨, 커피 좀 타와요. 우리 팀 직원들 것까지 10잔.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팀장님. 지영이 커피 트레이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규직 대리 김민수가 서류 뭉치를 지영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복사백부 해놓고 회의실 청소도 해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민수가 동료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영의 귀에 들렸습니다. 계약직 주제의 대학은 나왔대. 그래봤자 커피나 타주는 거지 뭐. 동료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33인데 계약직이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고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100장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복사했습니다. 오후 3시 지영이 회의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영업이사 한승우가 지나갔습니다. 한승우는 회장의 조카로 회사에서 잘 나가는 임원이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한승우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저녁 6시 정규직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박수진 팀장이 가방을 메고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윤 씨는 내일 회의 자료 정리하고 가요.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네, 팀장님. 좋은 저녁 되세요.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지영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 10시 지영이 마지막 서류를 팀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 낡은 가방, 싸구려 옷. 계약직 윤지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영은 오늘도 커피를 타고 서류를 복사하고 회의실을 청소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영이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인 지영은 구석 자리에 혼자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앞쪽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퉁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기회야. 피터 첸이 직접 온다고 했어.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회장님은 나를 완전히 믿으시니까. 통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확실하게 해. 여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이나 조심해, 승호 씨. 회장님 앞에서 티 내지 말고. 지영이 조심스럽게 모퉁이를 돌아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영업이사 한승우와 비서 이수진이었습니다. 둘은 복도 끝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한승우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 관계도 이번 계획도. 한승우가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요일만 넘기면 우리는 자유야. 회장님도 이 답답한 회사도 다 버릴 수 있어. 지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은 회장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카트를 밀고 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몸을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승우와 이수진도 소리를 듣고 급히 헤어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잡았습니다. 금요일, 피터 첸, 통역, 계획, 회장을 속이려는 음모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장에게 말하면 믿어줄까? 오후 내내 지영은 일을 하면서도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한승우는 회장실을 자주 드나들었고 이수진은 언제나처럼 회장 곁에서 완벽한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 지영이 사무실을 나서는데 이수진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수진이 지영을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금요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영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오후 8시 지영은 서류 정리를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승우와 이수진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일 동안 지영은 두 사람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복도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지영이 사무실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한승우가 영업이사실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본 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구석, 한승우의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지영이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한승우의 차 옆으로 이수진이 걸어왔습니다. 이수진이 주변을 살핀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탔습니다. 지영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승우가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진이 한승우에게 기대었습니다. 둘은 연인이었습니다. 회장의 조카와 회장의 비서가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승우가 트렁크를 열고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다 준비됐어? 한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터 첸한테 넘길 서류 여기 다 있어.
회장님 명의로 된 지분 이전 동의서도 위조해놨어. 이수진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통역할 때 75%를 25%라고 할 거야. 회장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니까 절대 모를 거야. 한승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외삼촌 그늘에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될 차례야. 피터 첸이 회사를 인수하면 우리한테 800억을 주기로 했어. 이수진이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100억이면 우리 둘이 해외로 나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 답답한 나라 떠나는 거야. 지영이 기둥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분 이전 동의서 위조, 통역 조작, 800억 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승우가 이수진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만 잘 넘기면 돼. 회장님이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두 사람이 각자 차에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영은 기둥에 기대어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일, 금요일, 피터 첸이 온다. 회장은 속아서 지분 75%를 넘기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장실에 찾아가서 말한다고 믿어줄까? 증거는? 한승우는 회장의 조카이고 이수진은 10년간 신뢰받은 비서다. 자신은 고작 3개월 된 계약직일 뿐이다. 지영이 주차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의 번호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외국인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동양계 남자 피터 첸이었습니다.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박수진 팀장이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 씨, 오늘 중요한 회의 있으니까 회의실 준비 완벽하게 해요. 생수, 다과, 서류 정리 다. 네, 팀장님. 오전 10시 지영이 회의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수진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긴장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11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은 복도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회의실을 주시했습니다. 윤영준 회장, 한승우 이사, 이수진 비서가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피터 첸과 참모 2명이 입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이 청소 카트를 밀고 회의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환기를 위해 문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윤영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투자해 주신다니 감사하오. 잠시 후 피터 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숙여 피터 첸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터 첸이 이수진의 귓속말로 낮게 물었습니다. 75%, right? 문틈 사이로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75%.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피터 첸 대표님께서 확인하시는데요. 우리 회사 지분 25%만 투자 형식으로 가져가신답니다. 나머지 경영권은 회장님께 그대로 드린다고 하십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75%를 25%라고 거짓 통역을 했습니다. 윤영준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25%라니 역시 좋은 조건이군. 피터 첸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이 투자 의향서에 서명하시면 내일 본계약을 진행하겠답니다. 한승우가 회장에게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윤영준 회장이 서류를 살피며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서류는 전부 영어였고 회장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저 서류에 서명하면 회장은 회사 지분 75%를 넘기게 됩니다. 계약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들어가서 막는다고 믿어줄까?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윤영준 회장이 만년필 뚜껑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 회의실 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회장님,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저 비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비서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이수진이 지영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회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그 종이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서가 지금 회장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윤영준 회장이 만년필을 든 손을 멈추고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영이 회장 책상에 두 손을 짚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저 외국인이 이 비서 귓속말로 한 말은 25%가 아니라 75%였습니다. 이 비서가 거짓 통역을 한 겁니다. 제가 문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수진이 지영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계약직이. 회장님, 저 여자 말을 믿지 마십시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영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들의 영어를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지영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통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이 피터 첸을 똑바로 쳐다보며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Mr. Chen, what percentage of shares did you just mention to the secretary?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입을 벌렸습니다. 계약직 윤지영이 완벽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피터 첸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미세하게 저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피터 첸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75%. 지영이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방금 75%라고 했습니다. 이 비서는 25%라고 거짓 통역을 했습니다. 윤영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수진이 벌떡 일어나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한승호 이사와 이수진 비서가 어제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지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한승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5%를 25%라고 통역하는 거 잊지 마. 회장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니까 절대 모를 거야. 이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800억이면 우리 둘이 해외로 나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회장이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승우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건 조작입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영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계약직 윤지영이 아닙니다. 저는 15년 전 이 회사에서 쫓겨난 윤영식의 딸입니다. 회장님의 조카 윤지영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영준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의 딸이라고? 지영이? 회장은 지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눈매는 분명 형을 닮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냐?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진해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15년 전 회장님께 쫓겨난 후 줄곧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약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3개월 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박사 학위를 가진 내가 계약직으로 왔냐? 지영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1년간 이 회사 주식의 이동이 수상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알아보던 중 한승우 이사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5년 전 일 때문에 회장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 제가 대신 온 겁니다. 한승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복수하려고 거짓 증거를 만든 겁니다. 지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건요? 한승우 이사와 이수진 비서가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진입니다. 목요일 밤에 찍은 겁니다. 화면에는 한승우와 이수진이 차 안에서 서류를 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승우 이사가 이수진 비서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제가 사무보조로 각종 서류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보며 한승우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냐? 피터 첸이 급히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I think we should leave now. 피터 첸과 참모들은 경비들 사이를 빠져나가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수진과 한승우가 경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넘겨라. 회장이 지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영아, 형님이 나를 지키려고 너를 보낸 거냐?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쫓겨난 그날의 진실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영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15년 전 신약 개발 실패 사건의 모든 진실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15년 전 윤영식은 항암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임상 3차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식약처 승인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상 데이터에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영준 회장은 형을 불러 추궁했고 형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회장은 형을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박민수 박사님이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를 찾아와 진실을 고백하셨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영이 서류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연구소장 박민수 박사님의 진술서입니다.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회장이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회장님의 여동생 윤미선 씨가 박민수 연구소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큰오빠 윤영식의 임상 데이터를 조작해서 식약처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박민수는 거부했지만 윤미선은 그의 약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아들이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윤미선이 그것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협박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이가, 내 동생이,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조작했고 식약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미선이가 그런 짓을?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박사님의 진술서에 적혀 있습니다. 윤미선 씨가 직접 말했답니다. 큰오빠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회사의 영웅이 되고 자기 아들 한승우가 회사를 물려받을 기회가 영영 사라진다고. 그래서 큰오빠를 제거하려 한 겁니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형님을 의심했구나. 15년 동안. 지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식약처 담당자의 증언입니다. 조작된 데이터가 누구 컴퓨터에서 나왔는지 확인한 IP 주소 기록입니다. 아버지 컴퓨터가 아니라 박민수 박사님 컴퓨터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 15년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는 15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한 회사를 지켜보시며 회장님이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한승우와 이수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윤미선도 15년 전 증거 조작 및 이번 사건의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영준 회장은 일주일 내내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형을 쫓아낸 자신의 결정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지영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낡은 옷을 입은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영식이었습니다. 형님, 윤영준 회장이 벌떡 일어나 형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형식은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15년 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회장이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회장이 형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을 의심했습니다. 형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형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용서해 주십시오. 형식이 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 형준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형식이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도 몰랐던 일이야. 미선이의 욕심이 우리를 갈라놓았어. 자네를 원망한 적 없네. 회장이 형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식이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네. 과거는 잊고 앞만 보세. 회장이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리 오너라. 지영이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너는 회사를 구했어. 그리고 나와 형님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 고맙다. 회장이 형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영이를 우리 회사 연구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형님의 뜻을 이어 신약 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가 잘할 거야.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바이오메드는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영준 회장은 윤영식을 부회장으로, 윤지영을 연구소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실에서 세 사람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형과 조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세. 15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세. 형식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세. 지영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